왜 평범한 마음은 항상 지는가?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사람들로 가득한 방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모두가 정상에 오르려고 아등바등 싸우고 있죠. 상사는 소리를 지르고 동료는 비웃듯 웃고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필사적입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말 한마디가 칼처럼 느껴져요. 당신은 이기고 싶어 안달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차분하고 냉정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들은 싸우지 않아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죠. 그저 가만히 지켜봅니다. 마치 포식자가 먹잇감을 노리듯이. 그리고 어쩐지 그들이 모든 것을 손에 쥐고 떠나갑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당신이 싸우고 있을 때 그들은 이미 이긴 겁니다. 여기에 니체가 등장해 당신 귀에 불안한 속삭임을 남깁니다. 너는 이미 졌다. 무슨 뜻일까요? 당신은 싸우고 있고 밀어붙이고 있고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패배라는 걸까요? 니체에 따르면 당신이 감정에 휘둘려 싸움에 뛰어든 그 순간 이미 힘을 잃은 겁니다. 진정한 강함은 더 크게 소리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차갑고 어두운 무언가에서 나온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사이코패스가 가진 이 숨겨진 이점은 뭘까요? 왜 평범한 마음은 항상 지는 걸까요? 니체의 철학, 현대 심리학, 그리고 그들이 진짜 힘을 얻는 조용한 비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이란 이기는 데서 온다고 믿습니다. 라이벌을 짓밟고 자신이 옳다는 걸 증명하고 그 방을 장악하는 거죠. 하지만 니체는 다르게 봤습니다. 그는 힘이 소음 속에 있지 않고 통제 속에 있다고 믿었어요. 그렇다면 평범한 사람들이 이 치열한 세상에서 왜 지는 걸까요? 하나씩 파헤쳐 봅시다. 자아에는 연약한 함정이 있습니다. 평범한 마음은 인정받으려고 싸우고 맞서고 피를 흘립니다. 누군가 당신의 의견을 공격하면 그건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당신 자신에 대한 공격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당신은 방어하고 반격하고 결국 감정에 휘둘립니다. 니체는 이런 반응을 약함의 신호라고 봤어요. 누군가 당신을 도발했을 때 화를 내는 순간 그들이 이미 당신을 지배한 겁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경쟁에서 사람들은 논리보다 감정에 끌려가요. 상사가 당신을 비판하면 사실을 따지기 전에 먼저 화가 나죠. 동료가 당신을 무시하면 침착하게 대응하기보다 자존심이 상해서 반박하고 싶어집니다. 니체는 이런 감정적 반응이 통제력의 상실이라고 했어요. 승리의 환상에서 나오세요. 사람들은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회의실에서 큰 소리로 상대를 압도했다고 해서 진짜 힘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과정에서 당신의 약점과 불안이 드러나죠. 니체는 진정한 승리는 외부의 싸움이 아니라 내면의 장악에서 온다고 봤습니다. 니체의 유명한 개념, 권력 의지는 오해받기 쉬운데 이건 단순한 폭력이 아니에요. 현실에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는 능력을 뜻하죠. 그리고 여기서 사이코패스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니체가 꿈꾼 초인의 어두운 그림자처럼 보이기도 해요. 초인은 평균적인 사람처럼 감정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는 싸울 때와 침묵할 때를 선택하고 그 선택으로 상황을 지배하죠. 사이코패스는 이 원칙을 본능적으로 이해합니다. 사이코패스는 공감, 죄책감,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당신이 화가 나서 소리칠 때 그들은 차갑게 웃으며 당신을 관찰하죠. 이건 그들이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이에요. 당신이 감정적으로 무너질 때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다음 수를 계산합니다. 니체가 말한 권력은 타인을 통제하는 데서 나와요. 사이코패스는 말과 행동으로 상대를 교묘히 조종해요. 그들은 당신이 화내며 약점을 드러내길 기다렸다가 그 틈을 파고들죠. 상상해보세요. 회사에서 두 사람이 승진을 놓고 다툽니다. 한 명은 열정적으로 자신의 업적을 떠들고 상대를 깎아내리려 했어요. 다른 한 명,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조용히 앉아서 듣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죠. 그 한마디에 모두의 시선이 쏠리고 분위기가 바뀌어요. 누가 더 강해 보이나요? 니체는 후자가 진짜 힘을 쥐고 있다고 봤어요. 현대 심리학은 사이코패스가 경쟁 사회에서 성공하는 이유를 더 깊이 설명해 줍니다. 그들의 뇌는 우리와 다르게 작동해요. 두려움의 부재, 일반인은 실패, 비판, 거절을 두려워해요. 실수하면 창피하고 패배하면 무너지죠. 하지만 사이코패스는 그런 감정이 없어요. 그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남들이 망설일 때 과감히 나아가죠. 예를 들어 월스트리트의 냉혹한 트레이더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수백만 달러를 잃을지도 모르는 결정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내립니다. 니체는 이런 두려움 없는 태도를 권력 의지의 한 형태로 봤을 거예요. 매력과 카리스마. 겉으로는 따뜻하고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속은 계산적이죠. 사이코패스는 사람을 끌어들이고 필요할 때 버립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헤어는 이를 가면을 쓴 공감이라고 불렀어요. 그들은 상대가 원하는 말을 하고 약점을 파악해요. 니체의 초인은 타인의 감정을 이용하지 않지만 사이코패스는 이걸 무기로 써요. 실제 사례 테드 번디를 떠올려 보세요. 그는 연쇄 살인범이었지만 사회에선 매력적인 인물로 통했어요. 테드 번디는 사람을 속이고 조종하며 오랫동안 발각되지 않았죠. 극단적인 예지만 이 특성이 경쟁에서도 빛을 발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기업의 CEO나 정치인 중에도 이런 성향을 가진 이들이 있어요. 그들은 동료를 밟고 올라가며 승진하고 모두를 속이며 정상에 오르죠. 하지만 이 이점엔 어두운 대가가 따릅니다. 니체는 초인을 이상적인 존재로 봤지만 사이코패스는 그 그림자가 돼요. 그들의 승리는 타인을 짓밟고 올라가요. 동료, 가족, 심지어 조직 전체가 희생될 수 있죠. 그들이 권력을 잡으면 신뢰와 협력이 무너져요. 니체는 권력 의지가 삶의 의미를 만든다고 했지만 사이코패스는 공감과 연결을 잃어요. 그들은 이기지만 진짜 만족은 느끼지 못할지도 몰라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이코패스는 감정을 억제하며 살아가지만 깊은 관계나 행복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해요. 예시로 역사 속 인물, 이를테면 일부 독재자를 생각해보세요. 그들은 정상에 올랐지만 결국 고립과 파괴로 끝났죠. 니체가 꿈꾼 초인은 세상을 초월하지만 사이코패스는 세상을 태우고 죄만 남깁니다. 이게 그들의 승리의 진짜 모습일까요? 다시 그 방으로 돌아가 봅시다. 당신은 싸우고 있고 심장이 뛰고 이기고 싶어 안달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요. 숨을 고르고 물어보세요. 누가 진짜 힘을 쥐고 있지? 감정에 휘둘리며 소리치는 사람인가? 냉정하게 상황을 지배하는 사람인가? 니체는 이렇게 말했어요. 진정한 힘은 말에 있지 않고 그 말 전에 침묵에 있다. 사이코패스는 이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들은 감정을 버리고 통제를 선택하죠. 당신은 어떨 건가요? 다음번 경쟁에서 화를 내고 반격할 건가요? 아니면 차갑게 관찰하며 당신만의 게임을 만들 건가요? 진짜 힘은 싸움이 아니라 통제에 있어요. 그걸 깨닫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평범한 마음이 아니게 됩니다. 더 깊은 통찰을 원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철학과 심리학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여정, 함께 시작합시다. 냉정하게, 강하게,